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 용사들은 이제 대부분 90이 훌쩍 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들게 노후를 보내는 참전 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참전한 김재혁 옹. 백마부대 소속으로 최전선에 배치돼 활약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1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3년 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참전수당도 60만 원 남짓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집도 없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웠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인정한 거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참전 용사는 김옹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참전 유공자의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10% 중반에서 20% 초반인 다른 보훈 대상자에 비해 2배가량 높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특별한 보상도 없이 제대한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거리는 내가 과닭공장 들어갔지. 과닭공장 가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꽈배기 장사, 뭐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도 하고, 뭐 아유 고생을 말도 못하지요 뭐. 75년 전에는 북한군, 중공군과 싸웠지만 지금은 가난이라는 현실과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참전 용사들. 원주의 경우 2022년 408명이었던 6.25 참전 용사는 3년 만에 209명까지 절반가량 줄었고 평균 연령이 94세에 이르다 보니 앞으로 감소세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기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주 유세 현장으로 혁신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기존에 있는 기관들과의 집적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혁신도시 완성이 원주에서의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강원도 경제의 중심 도시이고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번듯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더불어 불안정한 전국 상황에 계속 미뤄져 왔던 공공기관 이전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는 대선 전부터 발빠르게 2차 이전 대응계획 수립에 나선 상태입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횡성 4개 시군을 선정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통상 행정기관들이 주고받는 공문서가 아닌 담당 공무원들끼리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공공기관 이전 수요조사는 아니고 앞으로 있을 2차 이전에 대비한 사전조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돼 있고 관련법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게 원칙인 걸 잘 알고 있는 강원도의 행보에 원주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혁신도시 기반을 닦아왔고 그래서 정주 여건과 이주직원 지원 제도가 잘 마련된 원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조사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원주는 부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2차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 주변 190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 원주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서 인근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을 끝내면 올해 안으로 2차 이전이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500여 개, 이 중 원주에는 60개 정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도시가 좀 더
확정돼서 발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한편 강원도는 1조 원 가까이 투입해 100만 제곱미터로 추진되는 고운리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제 저희 원주 MBC가 보도한 원주시 경제정책 여론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은 12,300명으로 응답자 수가 80명이 아닌 1,000명으로 바로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수년간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강제로 되돌려받는가 하면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해 개인 TV까지 구입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설립된 강원대의 한 학과입니다. 이 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불법 갈취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20여 명의 인건비를 갈취했습니다. 2022년은 임용되던 해입니다. 이 교수는 매월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100만 원을 되돌려줄 것을 강요하거나 학생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직접 돈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학생 한 명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600만 원까지 갈취당했습니다. 갈취한 인건비와 연구수당만 지난 3년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학생들끼리 먹고 약간 관행이니까 다 얼마 정도 해놓고 있을 것 같다라고만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는 건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연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 개발비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3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총 105건을 허위 청구하고 1억 4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로 TV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에 해당돼 국가연구개발 사업참여 제한과 제재부과금 부과 등 엄중처벌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교수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강원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후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판단해서 저희 대학에 최종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교수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선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난 3월 전 군민들에게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90억 원 이상이 시중에 풀리면서 골목 상권에 훈풍이 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선군이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해 전 군민에 지급한 3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고물가 등으로 지갑이 다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지난 3월부터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이달 말까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카드 발급액 97억 원 가운데 92억 원이 사용돼 전체 95%가 소진됐고 이달 말까지 남는 잔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지원금으로 간만에 외식 모임을 하거나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1인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도 반기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잘 썼어요. 유용하게 잘 썼어요? 예, 뭐 꽁치도 사 먹고 고등어도 사 먹고. 어차피 뭐 쓰는 데는 뭐 사용하니까 좋긴 좋고 아마 거의 다 썼다 소리 들었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데 다 썼습니다. 좋은 일에. 언제든 뭐 쓸 데가 뭐 있어요. 좋은 데 많이 썼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지원금 효과로 매출이 늘고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체감 경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평일에 보면 오늘 비가 오는데 어쩐지 길거리 사람만 안 지나다녀요. 정말 죽을 지경이야. 근데 저렇게 나올 때 좀 불리긴 하는데 걱정스럽지. 정선군은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제한하면서 지급 직후 3, 4월에 소비가 집중되고 지역 화폐, 카드 가맹점 확대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성과 분석을 위한 용역도 실시해 7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한 3년과 지금 이 3, 4월 사이에 동년 그 3, 4월 사이에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의 차이, 그다음에 지출, 가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차이, 뭐 이런 걸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정선군에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에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역시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추경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현지 경찰이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모 경위는 어젯밤 원주에서 술을 마신 뒤 오늘 새벽 차를 몰고 강릉으로 향하던 중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1일엔 경찰 간부가 춘천에서 만취 난동을 벌였고 경찰의 음주운전도 올해 들어 4건이 적발되는 등 경찰의 음주 비위가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 복합아트센터는 문화예술회관 앞 공터에 72억 9천만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40제곱미터로 지어졌으며 소형 연습실 5개와 대형 연습실 2개, 1개 전시실, 야외 공연장, 옥상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전시실과 로비에서 한국미술협회 횡성지부와 횡성문화원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영월군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영월관광센터에서 영월 창녕사지 500나한상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영월 불교계 시대적인 추이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발굴조사 성과와 정비, 활용 방안 등 창녕사지 현황과 관련된 발표와 500나한상의 미술사적인 가치와 콘텐츠 연구 등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창녕사지에서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영월 남면 창녕사지에서 317개 석조 500나한상이 출토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추가 정밀 발굴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열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 조건인 희귀식물 보호대책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양양군이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환경청이 위법하고 부당한 공사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원주지방 환경청장과의 면담에서 공사 중단과 철저한 사전 검증을 요구하며 환경청에 공식 입장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점포 화재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형 화재를 막은 시민에게 원주 소방서가 민간인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동기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15분쯤 도레미 시장의 한 점포 안에서 가스버너에 올려둔 냄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진화했습니다. 이동기 씨의 적절한 조치 덕분에 화재는 점포로까지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 역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 문막 생활체육시설 내 물놀이장이 다음 달 2일에 문을 엽니다. 문막 물놀이장은 물조합 놀이대와 야자섬 슬라이드, 바닥 분수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야외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명륜동 체육공원에 위치한 보물섬 물놀이장은 오는 7월 1일에 개장해 2달간 운영됩니다. 물놀이장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원주시가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이 무더위 쉼터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석 달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관내 경로당 274곳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